오늘 소개할 책은 판결 대 판결입니다. 저자는 김여욱국님. 법원 공무원으로 오랜 동안 근무하셨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의 법률 이야기를 오랫동안 써왔고, 오마이뉴스 명예 전당에 2009년과 2011년도에 최고의 기자로 뽑히신 분입니다. 여기 소개한 여러 가지 사건은 그동안 이런 사건 대부분 다 크게 뉴스가 났길래 다 일반 사람들 들으면 기억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와 노동법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데요. 정당방위.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원주시에서 그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발견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요건이 굉장히 법적으로 다 협소합니다. 현재 방위 상당한 이의. 그러니까는 그 당시 현재, 그러니까는 저 범인은 나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두들겨 패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 그 현장에서 방위 행위가 공격에 맞서는 방위 행위여야 돼요. 거기다가 또 상당한 이유, 그 반격을 했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의 해석이 너무나도 협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과실치사로다가 좀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노숙자, 이제 술 취한 사람 서울역에서 방치했다가 죽은 사건인데, 저는 아마 길거리다 내몰렸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계단 아래쪽에 또 이렇게 내려가서 놨는데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예를 들어 노부모를 모시는 자식, 아이를 키우는 부모,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사고 운전사, 이런 거 보호 책임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책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거 아닌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표현을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술집에서 술집 너무 취한 사람을 지갑에서 돈 빼고서 술값 빼고서 밖에다 내버려뒀는데 죽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노숙자 사건은 그냥 법원에서 제형 법정주의,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죄 방면됐는데요.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는 부모님 대신해서 주택공사에 분양 요건에 대신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보호해 주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잘랐다는 얘기고요. 성폭행에 관한 거, 이거는 저기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비하게 하면은 이게 뒤집어 쓸 수 있죠. 이런 점에서 그 탐정 제도가 우리나라도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KTX 이 사건은 1심, 2심 전부 다 법원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코레일하고 철도유통 소속인 여승무원이 코레일 책임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업무상 이거는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도유통 소속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책임을 지지 않았죠. 이거는 대법원의 해석이, 양승태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뭐 벤츠 여검사 이 사건은 뭐 결국 처벌을 피했는데 김영란법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이런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법원의 해석이 좀 황당합니다. 여기 이제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그냥 참조만 하는 겁니다. 배심제가 아니죠.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은 뭐 꾸준히 2012년도 같은 경우 274건 정도 했다고 하는데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는 1심, 2심, 1심에서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를 했는데 대법에서 정말 2심에서 다시 뒤집혀져요. 대법에서는 다시 이제 무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인이라고 해서 법의 잣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울까? 합리적인 상식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법조항, 법률 정보만 제공되면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이 뭐 법률가의 판단과 큰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다가 그 다수결 원칙이지 않습니까? 다수결도 아니죠. 거의 뭐 만장일치나 영국 같은 경우는 12명 중 10명의 찬성에 의해서 조건이 까다롭죠. 국민참여재판 더 많아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상식적으로 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 이거는 그냥 내라는 뭐는 없고 선동으로 다 해가지고 대법관 3명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선동 사건인데 어떻게 징역 8년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북 표현 이것을 김성환 노원구청장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예훼손해서 제기해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중에서 뭡니까 여기 미네르바 사건도 황당했죠. 결국은 무죄로 나왔지만 구속기간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지호 완전히 이것도 전부 비판에 대해서 아주 고소를 했네요. 그다음에 조전혁 의원, 시사 개그맨 노정여 씨를 또 고소한 사건. 하여간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그 친일 후손들이 조상 땅 반환 소송을 냈는데 이것이 이제는 대부분 판결로서 인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2001년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찾아간 토지를 합치면 여의도 면적이 3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이동관 판사가 제동 건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친일 재산은 3.1운동의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는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취득된 재산이다.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이 없으므로 국회가 친일재산 환수법을 만들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의미로 소를 각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랴부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됩니다. 통과되더라도 국회에서 이게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라고 다시 또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헌재의 합헌 근거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일파들 때문에 헌법 이념이 무너지고 수백만 조선민중의 생명과 신체가 파괴되고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는 등 고통과 해악이 너무 심대했다. 대한민국 초대 국회에서 반민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어서
친일파와 일반 국민들이 재산을 국유화하는 소급입법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헌법의 3.1운동 정신과 민법의 소유권 사이에서 법적인 혼란 상황에서 친일파나 후손들이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할 가치가 적다. 입법을 정당화하는 국가적 민족적 이익은 중대하고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소급 입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29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하지만 재판이 계속 끝나지 않았고 계속 우연이라고 주장했는데 2심 법원에서도 특별법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건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2003년도 부산 중공업 한 노동자가 자살을 했어요. 또 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씨가 또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고공노동자 자살했고, 이게 뭐냐면 불법 파업이면은 꼭 파업 손배소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관련된 노동자들을 아주 그냥 신용불량을 만들어요. 법원에서 뭐 계속해서 사측의 청구액 중에서 뭐 큰 돈을 노조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계속 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헌법 33조 1항 노동 상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 3조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당 행위라고 하려면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목적,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지 정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목적, 근데 대부분 그냥 구조조정으로 다 자르골랑이요. 그러니 근로 개선 조건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파업이 다 그냥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정당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세상에 근로 조건 개선만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구조 조정에 의해서 사람 자르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이 악법이네요. 악법. 판결과 판결. 네. 이 사건 전부 다는 소개는 안 했는데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 사건들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